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368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11월 9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10월 13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기해년, 을해월, 경술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경술이 되겠습니다. 자, 어저께 입동이 지나면서 월이 갑술월에서 을해월로 바뀌었고요. 오늘 공부할 명식은 경금일간이 해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죠. 경금이 술월에 태어난 것과 경금이 해월에 태어난 것, 일간 자체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하다 하더라도 월령이 어느 월령이냐에 따라서 그거는 엄청난 차이가 날 수가 있겠죠. 일간은 같다 하더라도 그 일간이 미국에 있는 그 일간이 미국에 있는 것과 그 일간이 한국에 있는 것과 그 일간이 북극에 있는 것은 그곳의 쓰임 자체가 다르겠죠. 북극에 있을 때는 어떻게 돼? 사람이 북극에 있을 때는 일단은 뭐예요? 따뜻한 화가 없다라고 하면 바로 얼어 죽게 되겠고요. 그 일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적도 부근에 있다라고 하면 물이 없으면 또 죽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환경을 나타내는 글자가 뭐냐면 바로 이 월지, 월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일간이라고 하는 특징도 매우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나를 알아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겠고요. 그 다음에 적을 알아야지만 뭐예요? 상황을 파악하고 상황을 대처할 수 있겠죠. 제가 얼마 전에 봤던 불멸의 이순신을 봤는데 23번을 싸워서 이 23번을 모두 승전을 한 불멸의 진짜 이순신이죠. 왜냐하면 그 이순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군대, 자기의 수군이 어떤 상황인지를 바로 알았기 때문에 준비해야 할 것이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고 어떤 위치에서 어떤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간파를 했기 때문에 그죠? 그야말로 지피지기면 백전불패,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는 23승의 아주 대기록을 세우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주 명리를 볼 때도 가장 중요한 것, 일간, 지피지기잖아요. 나를 아는 것, 그 다음에 상대방을 아는 것, 즉 내가 태어난 환경이 어떤 환경인지를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금이 술월이라고 하는 때 태어난 것과 경금이 해월에 태어난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겠고요. 술월은 이미 지났으니까 한 번 더 경금이 술월에 태어났을 때 한 번 더 찾아서 학습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해월의 경금 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일간을 알아야 된다라고 했죠. 경금이라고 하는 것, 일간을 알아야 된다. 즉,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양금, 음양오행으로서 나누게 되면은 경이라고 하는 것은 양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양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음에 대비되는 것이죠. 음양이 서로 싸우고 질투하고 시기하지 않습니다.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이 있기 때문에 양이 있는 것이고요. 양이 있기 때문에 음이 있는 것입니다. 남자가 있기 때문에 여자가 있는 것이고요. 여자가 있기 때문에 남자가 있는 것이죠. 남녀가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세태가 어때요? 무슨 페미니즘이다 해서 남자는 여자를 혐오하고 여자는 남자를 혐오한다. 이건 좀 약간 좀 잘못된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보호해 줘야 되는 것이고요. 또 여자도 남자를 보호해 줘야지만 종족이라고 하는 것이 절멸되지 않고 서로 상호간에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서로 시기 질투하고 서로 멸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종족을 번식시키는 것이 큰 문제는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인류가 멸망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시기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보완해주는 관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양으로 대비했을 때 양에 해당되는 것, 그 다음에 오행, 즉 목과 토금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경금을 나누게 되면 금이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이 되는 것이고 내일은 공부할 것이 바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인데 내일 신금은 똑같은 금이다라고 하더라도 양에 대비되는 음에 해당되는 금, 그래서 신금은 음금에 해당이 되는 것을 내일 또 공부하게 되겠죠. 그것은 내일 또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고 오늘 경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금은 대개 우리 쉽게 말하면 무쇠라고 이렇게 알죠. 무쇠
쇠난 쇠덩어리, 쇠덩이라고 해야 되나요? 쇠덩이 같은 것에 해당이 되고요. 뭐 바위 덩어리도 바위 같은 것도 해당이 되고, 우리 요즘 세대가 좀 발전함으로써 현관문 같은 거를 유리로 하죠. 강화 유리, 그죠? 강화 유리 같은 거는 이런 거는 경금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깨지기 쉬운 유리 같은 경우는 이제 신금으로 볼 수가 있겠고, 자, 오한마로 막 쳐도 깨지지 않는 유리, 그 강화 유리 같은 것이 인데 그런 경금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유리가 됐던 바위가 됐던 무쇠가 됐던 경금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성향 자체가 굉장히 거칠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칠다, 그죠? 강화 유리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걸 저는 뭐 당해 보지는 않았지만은, 강화 유리가 이렇게 문이 이렇게 닫힐 때 뒤에 오는 사람을 배려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심하게 다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그냥 무심코 그냥 가다가 먼저 간 사람이 문을 그냥 놓는 바람에 얼굴을 이렇게 쪄가지고 어금니가 아니라 앞니 두 개가 이렇게 깨지는 그런 상처도 입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이 끼면 어떻게 돼요? 손이 절단될 수도 있고, 어마무시하게 상처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건 매우 거칠고요. 그 다음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돼?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강인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칠고 강인한 것이 잘 조절이 되지 않고 잘 통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진짜 어마무시한 엄청난 사고를 유발할 수 있겠고, 엄청난 상해를 유발할 수가 있겠습니다. 군에서 쓰는 폭약이라든가 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엄격한 군율로서 통제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 그거는 어마무시한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뉴스를 보게 되면 예전에 그 탄핵 전후로 해서 군대에서 계엄령을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군이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그러한 권력과 파워를 갖다가 지 멋대로 쓰는 것이 쓰려고 했던 것에 해당되는 것이죠. 원래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계엄사령관 뭐 특수한 부처에서만 그걸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권한이 없는 데서 계엄을 하려고 했다라고 하면 뭐예요? 엄청난 힘과 파괴력을 가진 것을 사유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매우 강인하고 거칠 것인데 통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 거칠고 강인한 힘으로 인해서 오히려 크게 상해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경금인 것이죠.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잘 통제되고 그 완악하고 거친 성질을 잘 다스려야 하는 것이 경금한테 가장 필요한 것인데, 그 경금이라고 하는 것을 다스리면 어디에서 오느냐면 바로 화라고 하는 데서 옵니다. 화라고 하는 것으로서 경금, 대체적으로 뭐 유리를 만들 때도 어떻게 돼요? 모래에서 규석인가요? 이렇게 유리 같은 거를 가져와서 불로 녹여가지고 강화 유리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바위 덩어리도 마찬가지고 잘 거칠고 모난 것은 어떻게 돼요? 잘 다듬어서 맷돌도 만들 수가 있겠고, 여러 가지 돌로 된 걸로 기물을 만들 수가 있겠고, 특히나 이제 경금을 크게 비유할 때는 쇠덩이로 비유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쇠덩이는 뭐예요? 바로 불로서 다스려야지만 칼도 만들 수가 있겠고, 여러 가지 사람한테 유용한 어떤 기물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경금은 그 거칠고 완악한 그런 성질을 불로서 다스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불인 화가 필요한데, 경금은 너무도 강하고 야무지기 때문에 병화라고 하는 것, 병화는 경금 입장에서 7살에 해당이 되는데, 이 병화로서는 경금을 다스리기가 어렵고요. 반드시 정관인 정화로서만이 경금을 다스릴 수 있다. 병화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비유를 할 때 하늘에 떠 있는 태양지와 있기 때문에, 물론 태양은 굉장히 뜨겁습니다. 태양 가까이 가면은 사람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멀리 있는 태양 가지고 경금을 실질적으로 다스리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경금을 다스리는 데는 정화라야지만 경금을 다스릴 수 있다. 단 정화라고 하는 것은 등촉화와 같기 때문에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땔감 같은 것이 있어서
불을 좀 강하게 최소한 1000도 이상은 유지를 해야지만 경금을 빨갛게 달궈서 기물을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 간목을 써야지만 경금을 다스릴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화가 없다라고 하면 그때는 뭐 임수 같은 것으로서 경금을 설기순쇠해서 용도를 나타낼 수는 있겠지만은 수를 쓰는 것보다 경금은 화를 쓰는 것이 국세가 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경금의 어떤 특징과 경금을 용도 있게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사주 배화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금이 태어난 원령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금 일간이 태어난 원령 해월이라고 하는 계절입니다. 지금 뭐 해월은 벌써 이제 두 번째죠. 제가 작년, 무술월, 개해월부터 강의를 시작했으니까 아마 작년 해월, 개해월의 강의가 있을 겁니다. 그 안에도 경금이 해월에 태어났을 때 기본적인 사주, 이게 뭐 배화법을 설명을 했었을 것인데, 제가 가끔 들어보면 약간 닭살스럽고, 이거를 왜 이렇게 설명을 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약간 아쉬움도 좀 남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처음 했을 때보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설명하는 것과 이제 스킬 같은 것이 좀 늘겠죠. 만약에 제가 올해 기해년 을해월에 강의를 하고 또 내년 경자년 때 해월에 강의를 할 때 또 올해 강의한 걸 들어보면 또 닭살이 돋겠죠. 이걸 왜 이렇게 설명을 했을까? 또 나름대로 조금은 또 진화하고 발전해 나가는 것이 또 사람이든 동물이든 모든 만물에 이치가 아닐까 생각하고요. 작년에 했던 것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모든 것을 경금 해월에 상관된 것을 모든 것을 한 강의 내에서 다 설명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 또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때 생각나는 것을 아마 설명을 할 거예요. 경금 해월에 100가지의 설명할 것이 있을 때는 그것을 설명할 때는 100을 다 설명을 못하고 어떨 때는 30, 어떨 때는 60, 또 어떨 때는 A라고 하는 것, 어떨 때는 B라고 하는 것, 어떨 때는 C라고 하는 것, 이렇게 강의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주어지는 명식이 또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설명도 그에 맞게 설명을 하다 보면 좀 약간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경금이라고 하는 일간이 해월에 태어났을 때는 원칙 큰 틀은 똑같다,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해월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로는 겨울이죠. 어저께까지만 해도 술월은 뭐예요? 가을 중에서도 늦가을이라고 해서 모추 내지는 개추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해월이라고 하는 때는 뭐예요? 이때는 겨울. 그래서 동자, 겨울 동자를 붙이는데 초겨울에 해당이 되죠. 초겨울. 그래서 이걸 갖다가 초동이다 내지는 처음 시작한다고 해서 맹동이다라고도 이렇게 표현한다. 자, 요거는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죠. 해자축월이라고 하는 축월이라고 하는 때가 다 겨울에 해당이 되는데, 이 해월일은 초겨울이라고 해서 지금같이 초동, 맹동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자월은 해월보다 벌써 수가 더 강해지는 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가운데 끼어 있다 해서 중동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중동 저쪽 사우디 아라비아 쪽 그쪽 중동이 아니라 가운데 버금 중자를 써서 이렇게 가운데 끼어 있다고 해서 중동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월이라고 하는 때가 수가 가장 왕할 때입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굉장히 가장 춥다라고 하는 때에 해당이 돼서 그래서 엄동이라고도 하고요. 엄동, 설한이라고도 뭐 표현하는데 해자축월 자체가 다 엄동이죠. 뭐 따지고 보면. 그래서 자월은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고, 축월은 겨울의 끝이죠. 늦 겨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저께 수월 같이 모자를 붙이거나 개자를 붙여서 모동이라고 하면 이렇게 점을 모자 늦겨울이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이렇게 이게 커서가 저는 이렇게 보면서 보지만은 이거를 인터넷 강의라든가 특히 핸드폰으로 보시면 커서가 안 보이는 걸 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자, 요거 모동 늦겨울에 해당이 되죠. 이렇게 하면 좀 뭐가 깜빡한 게 보이죠? 자, 모동이라고 이렇게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모동은 뭐예요? 그 다음에 개동이다고도 이렇게 표현한다. 개동도 마찬가지죠. 늦겨울, 만동이다라고. 개자가 뭐예요? 끝.
막내, 끝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개동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해월은 수왕절이고요. 자월도 수왕절입니다. 그래서 해자월은 수왕절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축월은 겨울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뭐예요? 진술축미월의 사계월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축월 자체는 기본적으로 이때는 토왕절이다라고 하는 것도 염두에 두시는데, 축월은 연지라든가 일지라든가 시지에서 해수 자수를 보게 되면 그때는 수가 다시 왕이 져서 그때는 수가 왕한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해자월은 기본적으로 해자축 겨울이라 하더라도 해자는 수가 왕한 때이고요, 축월은 토가 왕한 때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월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해자축을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해월이라고 하는 건 겨울, 초겨울, 그 다음에 초동, 맹동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해월은 뭐야? 수왕절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수가 왕한 계절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딱 월지 자체 해월, 자월이 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쉬운 말로, 막말로 빤스바람에 한겨울에 밖에 나가 있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매우 춥습니다. 그죠? 엄청나게 추워요. 모든 만물이 다 얼죠. 옛날 어르신들 옷 얇게 입고 겨울에 밖에 나가면 할머니들이 그러죠. 얘야 그렇게 나가면 불알이 다 바짝 오그라든단다. 이렇게 얼마나 추우면 거시기가 다 이렇게 오그라들겠냐고요. 그죠? 가장 중요한 거는 해자축월, 해월뿐만 아니라 해자축월은 반드시 그렇게 매우 춥기 때문에 화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화가 없으면 겨울에는 사람도 밖에 못 나가 놉니다. 동물들도 화가 없으면 겨울잠을 자야 되는 것이고요. 식물들도 겨울에 물론 인동초 같은 것이 겨울에도 자라게 되겠지만은, 화가 없으면 모든 만물은 얼어붙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화가 있어 주어야만 모든 만물을 녹여서 따뜻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경금이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뭐예요? 경금도 차갑고 물도 얼게 되니까 반드시 화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어 주어야지만, 병화 타양제 같은 것이 있어주면 더 좋겠죠. 그러면 금도 따뜻해지게 되고 수도 녹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얼지 않고 모든 만물이 평온해지고 따뜻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금이라고 하는 것은 해월에 태어났을 때는 뭐예요? 원래 금이라고 하는 것은 신유술 서방금이라고 해서 그때가 금왕절이고요. 술월을 지나서 해월에 들어오게 되면 포태법으로 뭐예요? 금은 해에 이르게 되면 이때는 뭐예요? 병지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금은 매우 약하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근데 수라고 하는 것은 수는 해에 이르게 되면 해에 이렇게 되면 이건 뭐예요? 이런 임관지에 해당이 돼서 수는 뭐예요? 아까 말했죠. 수왕하다라고 했죠. 수는 왕하다입니다. 왕하다. 그래서 경금 해월에 나게 되면 일간 자체는 이제 노쇠해져서 약한데, 금의 기운을 설계하게 되는 수는 왕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일간은 약하고 식신상관이 너무 왕해지게 되니까 이건 뭐야? 설기태과하는 그런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일간 자체를 도와주는, 그죠? 인성이라든가 같은 비견겁제가 있어서 약한 일간을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렇게 아무리 좋은 정화라든가 병화 같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뭐예요? 이거는 금을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금을 파극해서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관성이라 하더라도 일간이 약하면 관성을 능히 감당할 수가 없겠죠. 해서 중요한 것, 경금이 해월에 태어나거나 내일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신금이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금은 설기가 많아서 약하고 수는 왕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약한 경금, 약한 신금을 도와주어야 된다. 이럴 때는 뭐예요? 도와주는 것은 인성으로서 도와주는 것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비겁으로 도와주는 것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인성으로 도와주는 건 뭐예요? 천간으로 무기토 내지는 진술축 미토가 있어서 도와주는 것이 될 거고, 비견겁제는 천간으로는 경신금일 것이고, 경금 또는 신금이 되겠죠. 천간신금은 요렇게 씁니다. 요렇게, 그죠?
이렇게 지지로는 신금, 유금이 될 거예요. 근데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경우는 오행일간의 특성상 무기토, 진술충미토로 금을 생해주기보다는 같은 금으로서 생주 도와주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금이라고 하는 것 내지는 수라고 하는 것은 맑고 깨끗해야지만 부귀를 얻을 수가 있는데, 무기토라든가 진술충미토로서 금을 생해주게 되면 금도 토에 의해서 탁해지죠. 더러운 걸 생존을 받는다 하더라도 티끌이 묻는다거나 심한 경우에는 매금이 될 수도 있겠죠. 매금, 토다 매금이라고 해서 흙 속에 금이 묻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금이라고 하는 것은 금이 좀 더럽혀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으면은 토로서 금을 생해주기보다는 같은 금으로서 금을 생해주게 되면 더러운 탁기를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경금과 신금이 생주를 받을 때는 토로서 인성으로서 생주를 받는 것보다는 뭐예요? 같은 금으로서 생주를 받는 것이 더 월등히 좋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지로서 신금 같은 것이 이렇게 있거나 유금 같은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 수가 있다 하더라도 일간이 세력이 있기 때문에 능히 식신상관도 감당할 수가 있겠고, 병정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화로서는 경금을 단련하는 것이고요. 정화로서는 경금을 단련하는 것이고, 병화로서는 차가운 해월의 어떤 기후를 어떻게 돼요? 따뜻하게 해주면 사주의 곡세가 원활해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해월의 정화라든가 병화는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병정화도 어떻게 돼요? 지지로 사화라든가 임목 같은 곳에 같이 뿌리를 두어야지만 병정화도 힘을 얻어서 조우도 할 수 있겠고, 경금을 단련할 수도 있겠죠. 이거 보게 되면은 선생님, 경금 입장에서 정화는 정관이고요. 병화는 칠살이라서 이거 관살 혼잡이 됩니다. 관살 혼잡. 그래서 이거 매우 좋지 않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눈을 도끼 눈으로 하고 가끔 쳐다보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이와 같은 경우는 관살 혼잡이 돼서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살 혼잡이 돼서 좋은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 경금을 정화로서 단련을 한다 하더라도 이 겨울에 엄동설안에 차가운 날씨를 정화로서 조우하는 것은 역부족이죠. 근데 반면에 병화로서는 경금을 단련하기는 힘들어요. 하지만 병화는 조우하는 데 있어서는 정화에 비해서 월등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월, 자월, 축월도 마찬가지겠지만 경금이 해자 축월에 태어났을 때는 경금을 단련하는 용도는 정화가 필요한 것이고요. 겨울에 차가운 것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은 뭐예요? 병화의 몫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있어도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거고요. 오히려 관살 혼잡이 됨으로써 사주의 국세는 어떻게 돼요? 더 좋아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관살 혼잡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관살 혼잡이 돼서 혹시 좀 용도가 생기지 않나, 이런 것들도 한 번씩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의 명식 보고 다음으로 생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은 경금일간이 해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를 사주의 격이라고 하는 것으로 한번 또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양금. 그죠? 그 다음에 양금이 해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에 해당이 됩니다. 양수. 선생님, 자수는 자축이묘 진사 오미 신유술에 이렇게 갈 때 자는 양이고요. 저 해는 음에 해당이 되는데 어찌하여 저 해를 양이라고 표현을 하십니까? 이렇게 놓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채, 양, 용, 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채, 용, 양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원래 해수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이 됩니다. 아시겠지만 음에 해당이 되지만 그 안에, 해수 안에 있는 지장간은 뭐예요? 지장간은 임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몸체 해라고 하는 것은 음이지만은 그 안에 품고 있는 것은 뭐예요? 양을 품고 있죠. 그죠? 해를 품고 있는 달, 해품달이죠. 달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음이지만 그것이 품은 것은 양을 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몸체 자체는
음이다 하더라도, 즉 체음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갖고 있는 것은 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쓰는 것은 양으로 쓴다 해서 체음 용량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여기서 해수를 양수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인 해수가 음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해수에 들어있는 임수를 보고 양수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고요. 여기 명리학에서는 여기 해수를 갖다 양으로 보기 때문에 경금 입장에서 해수를 갖다가 식신이라고 하는 것이고, 신금 입장에서 해수는 상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거는 체양용음, 용량이라고 하는 이론이 있고요. 요거 잘 모르시는 분은 제가 강의를 해놨습니다. 요거 제 블로그로 오셔도 되고요. 제 저기 뭐죠? 유튜브로 오셔도 제 3 그리고 4주에서 체양용음, 체음용량을 찾아서 강의를 들으시면 제가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해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 양금이고요. 해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이기 때문에 양과 양이 만났고 금은 어떻게 돼요? 수를 생한다. 금생수하죠. 그래서 여기 있는 금은 일간이 되겠고 여기 있는 수는 어떻게 돼요? 여기 식신이 되겠죠. 식신. 그래서 뭐예요? 이거는 식신이 되는데 격은 격자를 붙여서 식신격이다 이렇게 놓고 보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이 상황에서 여기서 간목의 천간에 투출을 되어 있다라고 놓고 봤을 때는 이 해 중에는, 해 안에는 지장간이 뭐가 있습니까? 잠깐, 요 해가 아니죠? 요 해 안에는 지장간이 무토, 간목, 그죠? 임수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무토는 쓰지 않습니다. 격을 취하거나 용신을 취용할 때 해중에 있는 무토를 논하시는 분들은 없기를 바라고요. 요 간목과 임수만 가지고 격과 용신을 취용할 수 있는데, 이 해중에 있는 간목 자체가 여기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요거 가지고 격을 잡기 때문에 요거는 식신격이 아니라 뭐예요? 이거는 편제격으로 놓고 볼 수가 있겠고, 뭐예요? 저 편제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식신이 재성을 생한다고 해서 이렇게 되면 식신 생제격 이렇게 놓고 볼 수는 있겠으나, 문제는 뭐예요? 일간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식신생제됨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설기태과로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고, 설기태과는 다른 말로 설기과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이 투출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냥 설기태가 설기과다로 보시면 된다라고 보겠고, 경금은 약하고 수는 왕하기 때문에 이때는 비록 저 해수가 식신이다 하더라도 금수, 진, 상관, 격으로 놓고 봐도 크게 다르지 않다. 설기태과 설기과다한 중에 진상관격이다. 요 진짜가 붙은 뭐예요? 일간이 약하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설기과다, 설기태과 한다라고 하는 것도 일간이 약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조건 일간이 약했을 때는 억부용신법이라고 있죠. 억부용신법이라고 있어서 약한 것은 도와줘야 되는 것이고요. 억센 것은, 강한 것은 억제해줘야 된다. 이 경우 같은 경우는 경금이 해월에 태어나서, 즉 경금이 해월이라고 하는 병지에 태어났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인성을 취용해서 일간을 돕거나 같은 비경겁제로서 일간을 도와주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토로서 일간 경금을 도와주게 되면 금이 탁해지고 수도 탁해지기 때문에 온당치 않고요. 같은 금이 있어서 경금을 도와주는 것이 온당하다. 그 다음에 해월은 춥기 때문에 화를 얻어서 조우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경금, 해월, 그 다음에 사주의 격까지 살펴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명식 글자 하나하나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지라고 하는 곳에는 술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원래 요거 꼭 적어 놓으세요. 조토생금불능이라고 합니다. 내지는 건토생금불능이라고도 하죠. 조토생금불능 하게 되면 요 글자를 발음을 좀 세게 하게 되면 약간 좀 기분이 뉘앙스가 안 좋아서 제가 가끔은 건토생금불능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게 조토생금불능만 알고 건토생금불능을 몰라서 그건 또 뭔 뜻이냐고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건토라고 하는 것도 마른 땅이고요. 그 다음에 조토라고 하는 것도 마를 땅이다. 건자는 마를 건자고요. 조자도 마를 건자입니다. 그래서 조토나 건토나 똑같습니다. 우리 건배하죠. 건배라고 하는 건 뭐예요? 배자, 잔배자죠. 술잔, 잔. 그래서 건배할 때는 잔을 말려라, 즉 남김없이 다 마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원래는 조토가 생금 불능인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원래 해수가 없었다라고 하면 이 술토는 금을 생각하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마른 땅이기 때문에. 물론 경금 자체가 술 중에 있는 신금이 있기 때문에 통근을 한다 하더라도 생을 받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근데 월지 자체가 해수가 이렇게 되면 옆에 붙어 있죠. 그러면 요 건토 마른 땅에 물이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마른 밀가루는 뭉쳐봤자 뭉쳐지지 않지만 물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뭉쳐져서 수제비도 만들 수가 있겠고 반죽이 돼야 국수도 만들 수 있겠죠. 요것이 뭐예요? 저 술토가 마른 땅에 물이 들어가게 되면 뭉쳐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뭉쳐진다라고 하는 것은 건토 내지는 조토가 습토화됐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 경금을 이때는 생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저번 것 같이 이것이 술이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생금이 안 되죠. 안 되죠. 근데 여기에 다시 자수 같은 게 있다면 얘는 모르겠지만 얘는 그래도 습토화 된다라고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원령 자체가 해월이기 때문에 일지 자체 술토가 습토화돼서 금을 생해줄 수 있다. 근데 한 가지 또 이렇게 보게 되면 경수를 요게 또 괴강이라고 보시죠. 괴강. 그래서 괴강이기 때문에 성격 자체가 물론 강하고 좀 우직하고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은 약간 신살 쪽이기 때문에 제가 제 강의를 할 때는 신살에 대해서는 좀 강의를 잘 안 하는데 괴강이라고 하는 것 뭐 아시는 분들은 저 괴강이 되기 때문에 성격은 좀 강하고 터프하고 약간 좀 극단적인 어떤 성향도 가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그냥 이거는 짚고 넘어가는 것이지 너무 괴강에 대해서 또 들이다 파게 되면은 뭐예요? 정작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치고 쓸데없는 것만 또 열심히 뒷다 파게 되는 그러한 안 좋은,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오래 보고 봐야 되고요. 중요치 않은 건 넘어가야 되겠죠. 우리 옛날에 학창 시절 때 시험 공부를 할 때도 중요한 것 위주로 공부해야 되는데 맨 서론만 열심히 외우고 있어요. 서론 그 문제 나와봤자 한 문제 안 나올 경우도 많죠. 한 본론을 많이 봐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결론을 또 많이 봐야 되는데 서론 막 밑자락 깔아놓는 그런 것만 이렇게 계속 보게 되면 실력은 늘지 않고 시간만 많이 걸리고, 넘들하고 이렇게 사주 볼 때는 넘들은 잘 보는 것 같은데 나는 잘 못 보는 것 같고, 막 이렇게 되면 머리가 복잡해지고 나는 머리가 나빠서 명리는 안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자학하면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그거는 머리가 나쁘다기보다는 공부의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을 못해서 안 중요한 것들만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래서 괴강은 그냥 살짝 넘어가도 되는 거고요. 가끔 신살 같은 거 그냥 넘어가셔도 되는 겁니다. 이 글자가 건토라고 하는 것이 물을 빨아들여서 습토화돼서 금을 생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냐고요. 그죠? 이런 거 핵심 포인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연지를 보게 되면 올해가 기해년이죠. 그래서 수가 이렇게 많아지게 되면 경금 일간 자체가 이것만 해도 수가 왕해져서 일간이 과설되는데, 연지에서도 수가 있게 되면 이거는 일간 경금을 매우 심하게 과설하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이 술토에 의지할 수밖에 없겠고, 그 다음에 그래도 얘가 습토화돼서 금을 생겨주게 되겠고, 경금이 술토에는 통근을 할 수 있습니다. 진토에는 통근이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나 진토는 습토이기 때문에 토를 생각해 줄 수 있죠. 그래서 진토하고 술토하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또 나중에 제가 또 기억이 나게 되면 진토와 술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 술토의 용도가 굉장히 커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연간에 보게 되면 기토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기토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술에 뿌리를 두고 투출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경금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얘는 뭐예요? 육친으로 놓고 보면 정인에 해당이 되고, 정인은 토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토생금 합니다. 토생금. 그래서 이 기토는 경금을 이렇게 생해 줄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간에 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용도가 뭐예요? 토를 제하고 내지는 화를 생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을목이 이렇게 끼어져 있으면 을목이 얘를 파하는 것이 아니라 경금하고 합을 하게 됩니다. 이걸 갖다가 좀 유식한 좀 배운 티를 한번 내보게 되면 탐합, 그죠? 합을 탐하느라고 극하는 것을 잇는다라고 해서 탐합망극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한자의 뜻을 한번 봐볼까요? 탐합이라고 하는 것은 탐자 뭐예요?
탐한다. 내가 누구이고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인 것이고요. 이 탐하는 것이 어디에 마음을 두냐면 합하는데 욕심을 낸다라고, 탐심을 낸다라고 하는 거에서 합하는데 마음을 두어서 극하는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원래 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옆에 기토가 있게 되면 요 목극토해서 기토를 파해야 되는데 요 경금하고 합하느라고 얘를 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행스러운 것은 요 기토는 금을 생하려고는 하겠지만 경금도 얘를 뭐예요? 을목하고 탐합하느라고 기토의 생을 받을 생각을 안 해요. 지가 지금 안 좋은 상황인데도 여자친구하고 데이트하느라고 자기는 공부도 해야 되고 열심히 돈도 벌고 해야 되는데 여자친구하고 논이라고 돈도 안 벌고 공부도 안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인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얘하고 즉 정편인이 나를 도와주는 그러한 용신 내지는 희신으로서 작용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을목이 끼어들어서 기토의 경금 일간의 정신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생시, 어떤 생시가 들어오는 것이 좋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병자시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병자시. 자, 병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시지에서 자수를 받죠. 자수라고 하는 것은 경금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이거는 상관에 해당이 되죠. 상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원래 자라고 하는 것은 양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음에 해당이 되는데 자는 양이지만 그 안에 갖고 있는 봉기가 뭐예요? 개수라고 하는 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채양용음이 되는 것이고요. 해수는 뭐예요? 해수는 그 안에 음인데 양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채음용양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비단 해자수뿐만 아니라 사오화도 똑같은 이치를 갖고 있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제 강의를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는 자수는 가 있는 건 뭐예요? 이 자수가 있음으로 인해서 해월의 한기, 차가운 더 춥게 만드는 역할밖에 안 하고요. 그 다음에 약한 경금을 갖다가 뭐예요? 더 약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시간에 이렇게 병화가 투출하게 되면 병화로서는 경금을 단련하는 그런 용도는 없다라고 했어요. 경금을 단련하는 것은 병화로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정화로 단련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병화가 이렇게 투출한 것은 좋은 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월의 엄동설 안에 추울 때 병화가 있게 되면 조후하죠. 조후 따뜻하게 기후를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데 경금 자체가 좀 약하기 때문에 이거는 경금 일간도 약간 파극하는 그러한 폐도 좀 하나 있습니다. 즉 하나는 얻었죠. 따뜻하게 해주는 그러한 하나 이로움을 얻었지만 이렇게 첩신되어 있으면 경금을 약간 위협하는 그러한 상황도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좀 경금 입장에서는 탐탁치 않은 그런 것으로 볼 수 있겠고 이렇게 경금 옆에 병화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으면 경금이 을목하고 합하지 않습니다. 을목은 경금하고 합을 못하기 때문에 이때는 을목이 기토를 다시 파하는 그런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왜 그런지 한번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설명드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왜 이러한 글자 하나가 저렇게 주어짐으로 인해서 이렇게 생극재화에 이렇게 변동이 생기는지를 그 이치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것이 오히려 공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쉽게 설명을 들으면 쉽게 잃어버릴 수도 있겠고요. 쉽게 간과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도 학창 시절 공부 내가 열심히 생각하고 궁리해서 답을 얻었을 때는 그것이야말로 내 실력이 되지만 그냥 슬쩍 들은 얘기는 뭐예요? 그거는 슬쩍 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 들어가는 그런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정축시를 한번 보죠. 정축시가 되면 물론 축술형이라고 하는 것도 좀 문제가 되기는 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경금 자체가 해월에 약하기 때문에 축과 술에 통근할 수 있습니다. 술에도 통근이 가능하고요. 축에도 통근이 가능하다. 얘는 습토화돼서 경금을 생할 수 있고 이 축토 자체는 뭐예요? 원래 습토이기 때문에 경금을 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해월이 춥기 때문에 화가 좀 있어주면 좋겠는데 병화는 없고 정화가 있어서
정화가 있으면 전혀 100% 조우를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병화가 있는 것만큼은 좋지 않겠죠. 근데 여기서 이 정화는 경금을 단련하는 정도의 용도가 있겠는데 딱 보시면 뭐예요? 사주에 목이 없죠. 물론 해준 간목이 있지만 이거는 엄동 겨울에 물속에 담겨져 있는 간목은 다 얼어져 있죠. 그래서 정화를 생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화는 경금을 단련하는 힘도 미약하고요. 그 다음에 조우라는 그런 공력도 매우 많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또 좋겠죠. 물론 금으로 가는 것이 또 나쁘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조후가 되느냐 안 되느냐도 매우 좀 핵심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인시를 한번 보죠. 무인시가 되면 일단 재성을 얻었기 때문에 인중병화를 가지고 조우할 수 있는 여건은 된다. 물론 이제 이 병화가 천간으로 투출했다라고 하면 좀 더 공적은 크겠지만 암장되어 있는 인중병화로도 흡족하진 않다 하더라도 이건 조우할 수 있는 씨야 불씨는 마련하는 곳이고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술토 인목이 있으면 이 중간에 오화가 있는 것으로 봐서 인호술 화국을 짜서 화가 왕해지는 걸로도 이렇게 보는데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머리가 좀 복잡하고요. 좀 이런 것은 좀 단순하게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무토가 투출한 것 어떻게 볼까요? 자, 경금이 해월에 태어났을 때 매우 일간이 약하다라고 했고요. 술의 어떤 생조 통근은 된다 하더라도 무토가 투출하는 것은 경금을 매금시킬 수 있는 그러한 좀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무토는 좀 달갑지 않은 무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겠고요. 하나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죠. 자, 임오시가 되면 자, 지지로 오술합하죠. 이거는 반합입니다. 준삼합으로서 오술 반합 해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화가 왕해지기 때문에 술의 통근도 되겠고 오화로서 경금을 단련도 할 수 있는데 이 임수가 투출된 것이 이거는 문제입니다. 이 임수는 그냥 임수가 아니라 자, 월령의 뿌리를 둔 임수, 그 다음에 연지 해수의 뿌리를 임수가 투출된 것이기 때문에 이 임수는 약한 임수가 아니라 매우 왕한 임수입니다. 그래서 이 임수는 뭐예요? 술중무토로서 재해줘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지 않으면 일간 경금, 약한 경금의 기운을 더욱더 설기시켜주는 안 좋은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이 임수는 일간 경금의 기운만 설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화, 즉 따뜻하게 해주고 경금을 단련시켜 주어야 할 오화를 갖다가 어떻게 돼요? 억압하고 불을 꺼트릴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임수이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제해주는 것이 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 해월은 겨울이고요. 수가 왕한 계절이기 때문에 조후, 즉 따뜻하게 하는 것 관건이 되고요. 해월의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임수라든가 개수가 천간으로 투출하는 것은 매우 좋지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저는 내일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